자,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든 수술하기 위해서 계속해갖고 이제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지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행동대원일 겁니다. 자, 관련한 기사 좀 볼게요. 어제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국짐 전당대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 일부가 연설 중인 한동훈에게 배신자 꺼지라고 외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한동훈은 그냥 둬라 소리쳐도 괜찮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며 일이 커졌고 한동훈은 마이크를 뽑아들고 무대 앞으로 나가서 내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게 이 오래된 수법이거든요. 야. 진짜 꺼져라. 네. 특히나 이제 원희룡이 이거 잘했잖아요. 그 도지사 그 생방송할 때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지금 나와가지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계란 있었고 던져. 계란을 던지는 던졌잖아요. 것도 있고. 근데 이미 원희룡은 앉아서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있었지. 계란을 던질 때 눈 감고 눈을 있어. 딱 감고 준비하고 있었죠. 잘 맞춰 이씨 얼굴 맞추면 너 뒤져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갖고 딸내미가 칼 들고 쫓아간다고 했던 집안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를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의자를 던지게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한테? 그래서 한동훈의 계획은 그걸 맞는 거야. 그래서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이 대사를 해줘야 되는 게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가 했던 이 자세를 취하려고 아마도 나름 연구를 했을 에이, 건데 근데 옆에 한동훈은- 사람들이 말려버렸네. 한동훈은 안 돼. 그건 위험해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머리 그러니까 몸통으로 어떻게 잘 맞아야겠지. 잘못하다가 그리고 일단 워낙에 이제 갑발을 많이 여기저기 넣어놨으니까 잘 안 다칠까 해서 이 의자를 맞고 한동훈이 쓰러지자 알렉스가 칼을 뽑아들고 의자 테러한 유튜버를 찾아가겠다 이러면서 이걸 해주면 또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동훈 칼 들고 간다.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딱 그 원희룡 딸이 예전에 네. 했던 거를 딱 똑같이 거의 내가 얘기했잖아. 그 프레임대로 원희랑한테 써먹고 있는 거야. 한동훈이 원희랑은 못 쓰거든. 이제 한번 해본 거라서 두 번 쓰기가 참 곤란한 입장인 왜 건데 딸이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리고 원희룡은 심지어 너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라는 말도 못해. 그렇지. 왜냐면 지가 짜고 쳐 봤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 경험 있나 봐 이렇게 되니까 얄밉게 말한다. 대놓고 지금 항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원희룡이 드루킹 얘기를 꺼내면서 댓글 얘기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한동훈이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자발적 댓글이 왜 네가 자발적인지 타발적인지 어떻게 어떻게 아냐? 알아? 관련된 기사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원희룡이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게 있었다면 중대 범죄다, 뭐 드루킹 사건 떠올리면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은 자발적 지지자가 댓글을 단 게 잘못이냐, 돈을 주고 고용했거나 팀을 운영한 거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활비 썼잖아. 네가 그 아까운 돈을 마누라나 장인한테 받아다가 댓글 부대 돌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돈으로 했다고? 에이. 왜 시작을 법무부 장관 되고 시작했겠어? 돈이 그때부터 나온 거야. 그 전까지는 지가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안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에헤. 댓글 부대를 돌리고 싶어도 못 돌렸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 돼서 특활비를 확 증액을 시켰잖아, 지가? 증액을 시키자마자 그거 갖고 댓글 부대를 고용한 거죠. 그리고 이미 댓글 부대라고 하면 옛날에 조사해갖고, 주요 조직책들을 또 한동훈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발단이요? 아니면은 뭐 국정원 김하영 씨요? 그쪽으로 다 할 수 있는 애들, 야, 수배 좀 해봐. 그러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전적 있는 애들. 그래서 아마도 쉽게 연결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댓글을 추적해갖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래픽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댓글을 써 올렸느냐를 확인하면, 김건희는 저기 남양주 수요양원 그쪽인 거고 한동훈은 아마도 강남 모처의 학원
건물, 네, 뭐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뭘 아는 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이 엮어줬던 요게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원 건물로 돼 있는 데서 이제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꿈을 꿨어. 꿈. 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는 꿈을 꿨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 차원에서 사실상 한동훈이 댓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를 이 총선 백서에다가 남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에서도 완전히 한동훈을 갈아먹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전 경고인 거죠. 인건이 문자.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거를 걸어갖고 백서에다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안에서 지네들이 흔들어갖고 딴 사람으로 몰리고 좋아하는 또 비대위로 가려고 하는 일종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총선 패배에 관련한 걸. 근데 문제는 이거를 관장하던 놈이 우리 쪽에서 시원하게 건너간 조정훈이란 말이야. 그 한동훈 따까리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총선 백서에 이 내용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 새끼 거기 가갖고도 또 갈아탔어 지금. 야, 조정은 맛 좀 봐, 니들도. 네, 국짐이 총선 백서에 한동훈의 비례대표 사천 의혹과 김건희 문자 익심 논란을 담을 계획입니다. 백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례대표 한 의원이 당시 공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식 통로인 공천관리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는데요. 당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가 총 530명으로 비공개 신청자는 112명인데 이 의원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공천을 주는 이런 희한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동훈이 있을 때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뭐 또 다른 2명이 있는데 최초 비료 명단에는 포함이 됐는데 며칠 후에 제외가 되거나 순번이 뒤로 밀린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파본다. 그리고 원희룡이 또 생방송 토론회에서 한동훈한테 가족 사천 의혹 요거 얘기했는데 아까 얘도 마누라 말 듣고 추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두 사람 밀린 사람들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다 담는 거지. 담는다. 뭔가 이유 없이 순번이라든지 명단이 조정이 됐다. 어허. 애초에 비대위 출범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명단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순위가 바뀌었다. 그 안에 학원 관계자가 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공공연한 비밀이 이미 걔네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있으니까 공개적 장소, 공식적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공천에 그리고- 뭐 누가 없었는데 그렇지. 갑자기 생겼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백서로 남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빌미해갖고 그거 사적 공천했잖아요!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갖고 언제든 한동훈을 윤리위에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에 하나 결국 한동훈이 완주를 해갖고 당선이 됐을 때 당대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써먹을 카드도 이미 저쪽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되고 나서 또 하고 또 비대위원회 또 오고 이러면 좀 얘는 너무 그렇지 않나? 아니 뭐 김기현 당 때도 자체가? 그렇지만 이준석 날리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전당대회는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갈아치울 거예요. 최고위원부터 뭐 이런 사람들 지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갈아치우고 뭐 그 과정 중에 탈당하고 그 지랄을 다 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승산이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총선 끝난 지가 언젠데 백서에 이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하겠냐고 결론적으로 당선이 돼도 쫓아날 구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끝나도 한동훈과 김건희의 권력 투쟁은 국짐에 있어서 헤게모니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동훈은 나가리라는 소리인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한동훈이?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쥐고 난 다음에는 김건희한테 줄 서던 애들한테
오히려 이제 큰 소리를 치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 꼴을 보기 싫어서 홍준표 시켜가지고 그 대구당 만들어가지고 일부 애들 빼갖고 한동훈이 힘을 빼려고 협상 조건으로 갈 거예요. 문제는 한동훈도 이제 막다른 길이고 김건희도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연습 삼아 때리다가 나중에 이제 주먹 날라가고 야구 방망이 등장하면 결국 둘 다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확실하게 김건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특검을 받아버리는 거고요. 한동훈을 보낼 수 있는 한동훈 특검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둘 다.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 한동훈 특검을 먼저 받아주잖아? 그러면 김건희 특검도 자동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자기 갖고 있는 애들 17명을 그냥 그대로 놓고 당해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하나 뚝만 무너지면 이번에 이제 최상병 관련한 것도 20일 넘어갔고 아마 제보위를 올릴 건데 요게 이제 갈등의 골이 극한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최상병 특검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통과만 된다고 하면 아마 한동훈이 어떻게든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일 덜 다치거든. 한동훈 특검이나 도이치모터나 김건희 특검으로 가게 되면 많이 다쳐요, 자기도. 전화기를 깔 거니까, 김건희가. 그래서 그거를 안 거치고 깔끔하게 자기는 몰라요. 하지만 정의구현을 해서 한번 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이 최상병 특검이기 때문에 한동훈파 17명, 지금은 17명이라면 더 되겠죠? 이 17명의 반란표가 제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싸워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